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저는 지금 서천에 위치한 여기 국립생태원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생태원분들과 함께 굉장히 특별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조류충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새들이 유리창과 같은 투명한 물질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충돌해서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방음벽과 같은 시설물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류충돌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생태원 분들하고 이제 조류충돌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 예.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저희 생태원 주변에 좀 나름 길게 늘어져 있는 방음벽이 많아요. 아, 방음벽. 네. 예, 그래서 오늘 좀 도로 위에 있는 방음벽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깃털은 조금씩 있는데 그러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새 죽었다라고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요거는 닭 운반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닭털이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요거 담아갈게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네네. 여기도 지금 사체가 있고 네. 지금 아마 저기 길게 쭉 보시면 네. 조금씩 보이실 네, 거예요. 저 뭔가, 검은 네. 점처럼 떨어져 있는 애들. 저게 설마 다. 그쵸. 이런 애들은 다 저기 반대편으로 날아가려고 하다가 다 부딪혀서 죽은 애들일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 오다가 일로 떨어져 있는 애들도 그럼요. 많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다만 확인을 못하는 것 뿐이지. 네네. 그래서 방음벽은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하면 양쪽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에 2배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진을 기반으로 기록을 하는 거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새가 죽어 있다는 증거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또 이제 구체적인 종 정보 같은 것도 확인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 피해를 입었는지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사진을 함께 찍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새이고요. 만약에 새를 특히나 잘 모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경우에는 차를 같이 옆에다 놓고 촬영을 해주시면은 이제 개체 크기가 가늠이 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동정을 해주실 때 이게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거든요. 기록한 사체는 치워주시거나 아니면 좀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또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가 2마리, 3마리, 막 5마리 이렇게까지도 중복 기록이 돼버리니까 수거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폐기를 해주시거나 하는 거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미라 2마리네. 이게 아무래도 사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얘네들도 다 참새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부패하고 나서 남은 잔재잖아요. 네. 보시면 얘 잔뜩 먹이를 엄청 먹으려고 준비를 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곡식들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안타까운 게 그 아픈 새거나 죽을 새들은 당연히 밥을 안 먹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건강한 상황에서 죽은 거예요. 먹이 주머니 안에 넣어둔 먹이들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더 안타깝다. 맹금류 스티커였던 무언가입니다. 이게 자외선 받으면서 네네. 계속 부식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효과가 좀 별로 없는 편인가요? 이 맹금류 스티커가 약간 세계적인 미신처럼 퍼져 있는 건데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효과는 나는 맹금류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거야 하고 도망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는 당연히 먹히지 않고 문양이 가지고 있는 면적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그 옆에 부딪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의도한 효과는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고 있는 의도와는 다르게 효과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빙이잖아요. 여기 맹금류 스티커였던 것이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떨어진 새가 있고 이렇게 보면 진짜 일부러 갖다 놨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깃털 여기 늘러붙은 흔적이 있어요. 여기 위에서 죽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얘는 무슨 종이에요? 얘는 참새는 아닐 것 같고 집박이 쪽인가요? 꼬리깃이 좀 기네요. 사이즈가 확실히 좀 크고 참새에 비해서는 머리뼈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한번 조금 차 안에서 한번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일단은 참새는 아닙니다.
그럼 요즘 이제 최근에 조류 충돌에 대한 이슈가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 그런 경우에 유리를 많이 안 쓰는 편인가요? 유리는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눈이 쌓이거나 도로가 얼게 되면 이거를 빠르게 녹여줄 수 있는 햇빛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투명 방음벽에 조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게 문양을 만들게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게 돼서 요즘은 아예 방음벽 자체에 문양이 들어간 그런 유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자체에서 법이 바뀐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 새다. 물총새? 그렇죠. 물총새가 사실 도시에서 막 맘먹고 관찰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막 잘 보이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방음벽 조사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새거든요. 그래요? 엄청 빠르잖아요, 얘 속도도, 그죠? 그렇죠. 거의 얘는 부상은 없겠네. 거의 즉사겠네요, 그죠? 애초에 대부분의 새들이 네. 유리창에 부딪히면 거의 죽을 정도의 부상을 입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아까만큼 그렇게 높은 빈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야? 바로 보이네요. 말하기가 무섭게. 야, 이 사체로 동정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겠다. 부패가 많이 돼가지고 애매하기는 한데 그나마 뒷각이? 특징이 보이는 게 여기 날개 안쪽, 그러니까 주홍빛이 좀 비치는 거, 그리고 꼬리 쪽에 아무런 무늬 없는 거. 그래서 이 라인은 돼지박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김에 좀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네네. 공공시설물에 뭔가를 붙인다는 거를 이거를 일종의 훼손, 그러니까 변경시키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 주체 허가를 그쵸. 받으셔야 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일반 스티커, 문구용 스티커 이런 거 붙이면 사실 조미 스티커 이런 건 비 한 번 맞으면은 아작이 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엔 어느 정도 내구성을 확보해야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 가격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직접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인력과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여기 또 진짜 물총새가 많네. 좋은 지 좀 됐겠네요. 얘네들은 진짜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겠다. 그렇죠. 왜냐면 진짜 이거 저 산을 보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사람도 가끔씩 유리가 깨끗하면 부딪히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새들은 이걸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방음벽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높죠. 여기 3단 방음벽인데, 자,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높이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새들이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방음벽 그 높이 말씀 주셔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람들은 새를 생각할 때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새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새들도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단 방음벽이어도 굉장히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곳에서 많이 죽는 게 아니라 네네. 1단 방음벽도 그들한테는 이미 높은 구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음벽이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시멘트 벽도 있고. 네네. 얘는 여기를 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르르 부딪혀서 죽거든요. 그래서 1단 방음벽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고. 됐습니다. 다 챙기셔. 와, 또, 이번 또 온전한 사체가. 얘는 오늘인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오늘이. 헐. 비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고 네. 아니, 저기 촉촉하지가 않고 저기 뽀송뽀송한데요, 털이. 아이고. 눈도 아직 촉촉하네. 진박새입니까? 쇠박새입니까? 박새입니까? 박새입니다. 박새의 특징은 요거 까만색 가운데 검은 선, 그러니까 새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넥타이라고 불러버리는데요. 네. 요 어두운 검은 선이 이렇게 몸 중앙부에 있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들 같은 경우에는 날개 쪽 무늬가 동정 포인트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윙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날개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선이 하나 있는 종은 이제 박새과 중에서는 이제 그 박새에 해당하고요. 비교적 되게 이 올리브기 빛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박새의 특징이고요. 오늘 부딪혔나 보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몇 시간 내에 부딪혀서 죽었을 겁니다. 뭐야? 이거 날개가 약간 좀 부엉이 좀 날개 같이. 맞습니다. 어떤 새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작은데? 소쩍새 그쵸? 정도인가? 맞아요. 근데 또 소쩍새도 소쩍새가 있고 큰 소쩍새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큰 소쩍새는 발에 털이 발가락에 털이 덮여 있는데, 이제 소쩍새는 발가락에 털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발가락이 깨끗한 걸 볼 수 있으시거든요. 이 소쩍새가 지금 저희가 봐왔던 모든 새들이 다 되게 중요한 생명이지만 그 수라던가 네. 그리고 생태계에서 위치라던가 그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잖아요. 맹금류라는 네네네. 새들이. 그리고 심지어 소쩍새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화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근데 이런 애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많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아. 얘는 참새 아닌데? 메세카네요? 얘도 얘도 오늘 죽었을 것 같아요. 촉새입니다. 촉새? 사실 유리창 충돌 기록을 보다 보면은 계절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특정 종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계절이 왔거나 그 시기가 왔구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요 메세카 라인도 그런 계열의 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들의 추위와 경향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어요. 잘 보셨네요. 아마 물가치일 것 같습니다. 오, 이 친구는 구더기에 밥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생각보다 얼마 되진 않았나 보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작업한 곳을 가서 이제 안 된 곳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다 도착을 했거든요.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스티커 작업을 한 곳인데, 제가 그동안 봤던 거는 검은색만 봤었는데 여기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네요. 색 대비된 것이 효과가 좋다라는 문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나무에 의해서 좀 그늘진 부분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부분은 이 검은색이 잘 안 보여요. 아, 그러네. 이런 데는 안 보이네. 그렇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색깔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색 대비가 잘 되고, 그리고 주변 배경에 비해서 문양이 뚜렷하게 보였을 때 그때 새들이 여기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양이 좋은 거죠. 그런 색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붙이면 효과가 뭐 실제로 어느 정도 뭐 체감이 많이 되시나요? 저희가 전후 조사를 한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100%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시멘트 벽에도 부딪히는 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90%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엄청난 효과네요, 진짜. 진짜 뭔가 깨끗하네요. 그렇죠. 와, 진짜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거를 만들 때 이렇게 제작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아마 봐주시는 분들도 이제 좀 집 앞에 방음벽이라던가 방음벽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건축물, 버스 정류장, 투명한 지하철역의 캐노피 이런 것도 들여다보면 사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심이니까 관심을 갖고 이런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이거를 생태원에서 2017년에서 18년까지 1년 동안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1년에 약 800만 마리의 새가 죽는다. 한국에서만 유리창 충돌로만. 그러니까 하루에 2만 마리가 때려 박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고. 그렇죠. 이 방음벽 유리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봤지만 많지만 건축물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건축물에서는 물론 방음벽과는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방음벽에 비해서 부딪히는 밀도는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마리씩만 부딪혀도 700, 약 30만 마리가 건축물에 부딪혀서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방음벽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도 차츰차츰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